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일종의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그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진보진영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될까요? 자,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인지도 모릅니다. 더 좁게 말하면 민주당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에 대해서, 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 한때 찬성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다, 되돌렸다.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게 한 방 날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발목을 잡느냐. 자, 오늘 국민의힘도 일제히 김상훈 정책위 의장,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아니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거를 이해하지,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지만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는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원전 수출도 비상이 걸리고 각종 민주당의 뒷발목 잡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어쩌면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 문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걸러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 한때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로 들어서자 재차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상당히 점잖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호떡 뒤집듯이 하느냐, 이게 장난치는 일이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 AI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가 빠지는 건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다. 정부 내에선 최상목 대행이 여당이 아닌 야당의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자신이 함께 참여해 20일 열릴 예정인 국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민생과 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빨리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 여야 이견으로 해결책이 쉽사리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뺀다면 추경은 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자세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이 고집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민생이니 경제니 입으로만 떠들지 속으로는 나라가 못 되라고 지금
노래 부르는 겁니까 뭡니까? 최대행은 또한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 관련 이 에너지 3법 이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젠 통상 총력전이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한덕수에 이어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 등으로 아직 통화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비신사적인 저런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 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가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 민주당은 뛰겠다는 기업과 연구원들 뒷다리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원장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의 일부 의원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의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